안녕하세요. 이승은 아동 심리상담TV의 이승은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려놓고, 지금 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아동의 심리, 그리고 아동 심리를 하면서 어떠한 것이 우리 아이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를 그쪽으로, 그리고 현재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이게 부부 문제가 되고, 부부 문제가 이제 또 이제 많이 번져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부부 싸움으로 되는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컨텐츠를 운영할, 제가 아직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고안해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 제 밑에 그 댓글을 다신다거나 이렇게 부분을 하면 제가 한두 명씩 이렇게 발제를 해서 이 아이의 그 지금 심리 상황과 이 상황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관심이 또 많아하는 애착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어떤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공포 영화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공포 영화를 보고 난 후에 화장실을 혼자 못 간다거나 이렇게 뭘 갈 때도 엄마 무서워 엄마 막 이렇게, 그래서 또 같이 공포 영화 보고 나서 엄마 나랑 같이 자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죠.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애착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그 애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애착은 인간이나 동물들이, 모든 인간이나 동물들이 대상을 통해서 자기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감이랑 친밀감이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계 맺음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애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애착이 이제 보울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학자가 그거를 이렇게 발견을 해낸 건데, 그 애착이 어떻게 그 기원이 되냐면,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고아들이 많이 이렇게 양산을 하게 되죠. 어른들이 가서 이제 그 남편이 가서 어, 음, 전쟁을 하다 보니 엄마도 죽고 전쟁통에 아빠도 죽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고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아원이 근데 애들을 잘 키우겠다 해서 이제 고아원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이제 그 뭐 이렇게 분유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이렇게 침대를 일률적으로 쫙 놔서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그 밥도 주고 영양적인 부분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은 제대로 줬고,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잖아. 전쟁 이후라서 뭐 우리나라 전쟁은 한국 전쟁을 겪었지만, 근데도 애들이 그렇게 그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필수 영양소에 맞춰서 이렇게 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서적인 문제죠. 그래서 보이비라는 학자는 원숭이 실험을 해요. 어떤 원숭이 실험을 하냐면 애기 원숭이를 가지고 한 팔에는 그 쇠로 된 그 팔로 거기다 이제 그 젖병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한 팔에는 부드러운 천을 넣어놓고, 근데 먹을 것은 그 분유는 그 쇠철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제 애가 이제 그 원숭이가 이제 먹을 수 있게 했는데, 원숭이가 배가 고플 때는 그 철에 있는 그 분유를 먹고 있다가 다 먹고 나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천으로 만든 팔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울비는 발견을 합니다. 그 전쟁통의 그 고아원 아이들이 왜 정서적인 문제를 겪게 되냐면 애착인 거죠. 이렇게 부드럽고 이건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그 애착을
그 뭐죠? 이게 따뜻함을 그거에서 원숭이는 느끼는 거.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필수 영양소를 줘도 이들에게는 그 스킨십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은 유아기 때 아이들 많이 스킨십을 해주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왜 스킨십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어른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근데 이게 이 보호의 애착의 이론에 기초로 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고아원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그리고 커서도 그렇게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 이렇게 그 스킨십을 강요하는 부분이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애착이 어린 시절에 그 주 양육자의, 요즘에는 할머니가 기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아빠가 키우기도 하고, 엄마가 키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 양육자라고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을 이렇게 꼭 부모가 아니어도 뭐 주 양육자에 의해서 애착을 갖는데, 이 애착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들이 한 아이가 왔었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포 영화도 못 보고 뭐 조금만 무서운 거 나와도 이 아이는 깜짝깜짝 놀래고 굉장히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남자아이였는데 그때 8살?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됐겠죠? 네, 8살이었던 그 남자아이가 잠을 못 자고 귀신이 너무 무섭다는 거, 귀신이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있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이 아이는 그 어머니가 이제 오셨겠죠. 문제가 있어서 왔으니까. 어쨌든 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밤에 이제 그 애가 이제 잘 때 이제 몰래 나가셔서 그 다음 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찜질방을 가셔서 들어오신대. 그러니까 이 아이와 엄마하고의 애착이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착이 긍정적이지 않아 보니까 얘가 왜 귀신이 무섭냐. 귀신이 나타나고 당연히 어둡고 이러면 저도 무섭죠, 조금. 뭐 안 무서운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조금만 더 그 불안하고 무서운 상하고 어둡고 이런 부분의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접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과잉 행동을 한다거나 난리나 불을 다 킨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 아이는 그 귀신이 무섭다기보다는 내가 당연히 무서운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런 막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그때 짜잔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내가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 노출됐을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애착의 문제는 성인계의 문제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애착은 꾸준하고 일관성 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해야지만 애착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와 애착이 형성된 아이, 이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리고 형성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그러니까 확인하고 동영상을 보시는 그 여러분께서는 내 아이가 나와 애착이 긍정적인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유독 이렇게 공포심이 많고 유독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서움을 많고 귀신이 무서워한다면 나와의 애착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조금 내 아이와 내가 또는 아빠와 아니면 또는 엄마와 또는 뭐 다른 양육자와 애착이 긍정적이지는 부정적이진 않았나, 건강하지 않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유독 우리 아이가 귀신을 무서워한다거나 이렇게 공포 조그만 어두운 부분을 무서워한다면 애착이 끈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성인 애착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 애착이 잘 형성됐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관성이나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지 않는다, 이 애착도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공포심이 많다 그러면 지금 아이와 애착이 아직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애착을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아이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시초가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애착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그리고 공포심이 많은 아이가 왜 우리 아이가 공포가 많을까? 귀신이 무서울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애착이 형성되지 않고 공포심이 많은 아이가 어떠한 단계에 계속 이제 그 긍정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지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튜브에 뵙겠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